변리사화학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피트를 과거에 뭐 MD생도 있을지도 모르고요. 미트디트생이나 혹은 피트생들께서 변리사 시험을 보고자 할 때 그때 제가 이제 몇 가지 주의사항 같은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트디트 피트하고 변리사 시험하고는요, 일단 화학에서만 잠깐만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제 화학 선생 김선민입니다. 김선민이고, 제가 미트디트 피트를 20년을 강의하다가 이제 그 시험이 없어진 관계로 이제 변리사 쪽에 와서 변리사 스쿨에서 지금 화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트디트 피트를 준비하다가 이 자리에 지금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제 얼굴을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무튼 반갑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하는 과정은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주의할 점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간략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에 대한 얘기고요. 화학 강사니까 화학밖에 모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얘기를 잠깐 먼저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변리사 시험에서의 당락은 자연과학이 결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는요, 자연과학에서 지구과학 빼놓고는 굉장히 높은 수준까지 공부를 하셨거든요. 그런 관계로 지구과학은 그렇게 크게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과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관계로 지구과학은 며칠, 길어봐야 한 2, 3주 정도면 충분히 다 극복하는 것 같고요.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 변리사를 처음 막 준비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대단히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며, 또 법 과목은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도 안 해봤지만요, 법 과목은 학생들이 얘기하는데 6개월 정도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자연과학이란 과목이 상당히 수준이 되시기 때문에 그 미트디트 피트를 준비하시다가 변리사로 뛰어들어오시면은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서 시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신감 있게 뛰어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변리사 꼭 합격하시기 바라고요. 그 공부할 때 지침을 잠깐 말씀드리면, 화학에 대해서는요, 내용 면에서 잠깐 비교해 볼까요? 변리사하고 미트디트하고는 내용 면에서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어차피 그 대학 일반화학 수준에서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별로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학 일반화학 정도의 수준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셨던 그 과목의 그 내용들입니다. 그 내용이면 충분히 되고요.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유기화학도 공부하셨죠? 그러니까 유기화학도 하셨는데, 유기화학에서 변리사 시험에서는 보통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문제는 그냥 유기화학을 갖다 전형적으로 하신 분들이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 면에서는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근데 문제의 수준이요. 문제의 수준을 잠깐만 짚어보면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미트디트 피트 시험 문제가 그 변리사 시험 문제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제 수도 10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변리사는 10문제밖에, 화학은 10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과거에 25문제 이 정도의 시험을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10문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의 수도 좀 적고요. 그 다음에 문제의 난이도의 수준에서 비교가 안 될 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하셨단 말이에요. 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쉬운 요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을 갖다 공부한다라고 한다면 너무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말 그대로 어떤 분은 실력이 상당히 되신 분들은 그냥 지금 당장 딱 풀어도 10개 중에 9개를 맞추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 정도 되시는 분이라면 화학에 대해서는 안심이죠. 더 이상 공부할 것도 없고요. 그 다음에 9개, 10개 정도 맞을 수 있다면 자연과학에서는 거의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유리한 고지에서 공부를 시작하시는 것이 되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의할 점은, 가끔 가다가 실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트디트 피트 수험생인데 화학 실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요,
뭐 과거에 공부를 조금은 잘못했다거나 내지는 방향성을 잘못 잡아서 실력은 잘 키우지 못하였는데 문제만 숙달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수험생들이 제가 이제 미트리트 피트 20년을 강의하면서 한 20, 30%는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께서는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문제의 수준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이걸 완벽하게 다 풀면 이건 거저먹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요. 화학 실력 자체가 상당히 있는 사람일 경우의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거저먹죠. 내용이 어려운 걸 풀었고 충분히 그 실력과 접근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쉬운 내용을 갖다 접근한다면 아주 손쉽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수험생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거에 대한 판단 기준은 기출문제를 한번 지금 풀어보시면 됩니다. 58이나 59의 기출문제를 갖다 놓으시고 그냥 한번 풀어보셨을 때 8개 이상 맞았다라고 한다면 당신은 실력이 된 겁니다. 그때는 뭐 화학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문제는 최근 기출문제를 갖다 풀었는데 만약에 과거에 분명히 모르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이상하게 문제가 안 풀린다. 이상하게 답이 많이 틀렸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5개 정도 이하 5개 정도 이하를 만약에 득점한 수험생들일 때 한 58에 59의 기출입니다. 변리사. 이 정도 수험생일 때는 공부할 때 조금은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이게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되냐면요. 가끔 가다가 이만큼을 공부하면은 이거는 거저먹는다는 생각에 이만큼을 공부하는 수험생이 있어요. 실제로 있더라고요. 실력이 되지도 않는 수험생이 많은 문제를 푼다는 어떤 그 강박관념 내지는 욕심에 의거하여서 미트리트 피트 문제를 갖다 다 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가 너무너무 어려워갖고 도저히 한 문제 푸는데도 막 10분씩 이렇게 걸리면서 그걸 꾸역꾸역 해나가는 또 의지는 강력해가지고 노력은 또 하려고 합니다. 그 노력은 별 쓸모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요, 제가 좀 약간 주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2017년도 이후의 피트 문제들, 피트 화학 문제들이요. 이 문제들은 난이도가 되게 어려워졌거든요.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요. 그 이후에는 대단히 난이도가 높아졌고 그 이전에는 난이도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의 문제는 변리사 시험하고는 잘 안 맞습니다. 변리사 화학 시험하고는 그 문제의 유형이라든가 내지는 문제의 복잡도가 다릅니다. 그런 관계로 괜히 이 정도는 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경우지 않습니까? 공부를 많이 하다가 망그러지면 세상에 진짜 억울하잖아요. 공부를 적절히 해서 시험을 잘 보는 게 제일 좋은 수험 전략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화학만 시험 보는 게 아니니까요. 화학만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학만 해도 4과목이고 법과목도 4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목을 다 전체적인 성적을 올려야 되는 수험생들이 어떤 화학 하나에 너무 집착하는 공부를 할까봐 그걸 시켜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떤 개념이냐면요. 2017년도 이후 피트 문제는 변리사 시험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푸는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은 이미 다 풀어보셨던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과거 문제든 이 이후의 문제든 다 했는데 그랬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만약에 딱 기출문제를 갖다 확인해 봤더니 5개 이하더라. 그러면 실력이 부족한 수험생이거든요. 그럴 때 괜히 이 문제까지 다 풀려고 하면은 이거는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고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되도록이면 안 푸는 게 좋고요. 되도록이면 2017년도 이후 문제는요. 미트리트 화학이 좋습니다. 이때 2017년도가 미트리트가 교과과정이 개편되면서부터 난이도가 갑자기 급속도로 딱 쉬워졌거든요. 근데 요 수준이 딱 변리사하고는 비슷하게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2017년도 이후에 피트 화학 문제는 되도록이면 손을 안 대는 게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 이후 MD 화학 문제는 이건 너무 변리사 시험하고 잘 맞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 이전에 피트
피트 화학 문제는 이거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변리사 시험하고는 아주 잘 들어맞아요. 그러니까 미트리트 문제는 되도록이면 다 풀어도 괜찮습니다. 과거 문제라 그래도 그렇게 완전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너무 과도한 시간을 투자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출문제를 갖다가 접근을 해서 또 그 기출문제를 안다는 건 내용을 어느 정도 알았을 때 얘기입니다. 내용을 갖다가 정리를 해서 기출문제를 내가 풀어나갈 실력이 되었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점검해 봐야 되는 문제는 자, 요거는 하지 마시고요. 2017년도 이후에 MD 문제하고 2017년도 이전의 피트 화학 문제들 이걸 갖다 한번 점검 한번 해보시기 바라며 또 당연히 변리사 기출 문제는 당연하겠죠. 변리사 화학 기출은 요거요. 이렇게요. 이렇게만 만약에 점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쭉 점검을 해본 다음에 매일 뭐 몇 문제씩 이렇게 풀었는데 뭐 푸는 거는 거의 다 맞더라라고 한다면 그러면 뭐 크게 무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0문제 중에서 최소 8개 이상은 충분히 맞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요, 그 자연과학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게 화학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화학을 8개 이상을 맞은 사람이 거의 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다 뭐 화학과라고 하더라도 2개, 3개. 어떤 친구는 뭐 찌거나 그냥 푸는 거나 똑같은 그 정도로다가 화학을 갖다가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이미 과거에 다 푸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풀어도 뭐 아무리 공부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5개 이상은 무조건 나올 거라고 거의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끔 가다가 공부를 조금 안 하셔가지고 5개 이하를 받은 수험생일 때 점검해 봐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관계로 가장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자연과학에서 화학에 대해서 이 정도를 할 수 있다면요. 그러면 물리나 생물이나 지구과학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 변리사 시험에 어쩌면은 가장 적합한 스타팅 지점에 서 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있게 뛰어드십시오. 자신있게 딱 뛰어들어서 그 화학 한번 쫙 점검해 보시고 기출 한번 딱 풀어 보신 다음에 자기 실력을 판단한 다음에 이 정도 문제는 너무 어려우니까 할 필요 없고요. 이 정도 문제를 갖다가 한번 풀어나가면서 실력을 점검해 보는 방향으로 공부를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법 과목 딱 앉아서 미친 듯이 한번 강의도 듣고 또 내용 정리하고 강의 듣고 외워나가고 하다 보면은요. 아무리 자연과학을 공부한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법 과목은 또 공부니까요. 그냥 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임하시기 바라며 지금 만약에 딱 뛰어든다면 뭐 내년 2월 달에 4개월 만에 붙을 수 있다 모르겠습니다. 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겠죠.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한 번쯤 한번 해보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자신 있게 임하셨으면 좋겠고 뭐 화학이나 뭐 내지는 공부 방향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한테 상담을 요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그 학원에 좀 문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상담이나 내지는 뭐 질의응답이 있으면 얼마든지 제가 대답을 해 드릴 것입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예, 김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